혹시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이제라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 한 가지 확신이 떠오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속 시원하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알게 되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겠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했을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며 자랐습니다. 대체로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누구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죠. 그럴 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라는 자책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비교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 비교가 결국 나를 괴롭히고 나만의 길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왜 나만 다르게 살까? 라고 고민하면서도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 하느라 혼자만의 길을 놓쳤던 것입니다. 한 예로 대학 시절 나는 수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컴퓨터 공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며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수학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할지 많이 고민했죠.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려면 컴퓨터 공학이 낫겠지라는 생각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수학을 전공하는 것이 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온 시절이 얼마나 헛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60대가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둘째,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겠다.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항상 이 질문을 던지셨죠. 넌 의사가 될 거야? 아니면 변호사가 될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괜히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바람은 이해하지만 그 기대가 때로는 나를 압박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최근에 만난 친구 중에 어느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부모님이 기대한 직업을 선택했지만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어.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었어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자녀는 결국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결국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60대가 된다면 자녀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그들의 삶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이 부모가 원하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자녀의 행복과 만족이라면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60대가 된다면 자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녀가 자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을 추구하겠다. 사실 60대가 되면 돈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혹시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여유입니다. 내가 60대가 되어가면서 여러 가지를 바라보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 그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해. 사실 그 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의 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전업 작가로서 은퇴 후에도 계속 글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부유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한 삶이겠죠. 넷째, 매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며 살겠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60대가 되면 시간의 속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놓치고 살았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다시 60대가 된다면 그런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전에 만난 한 60대 여성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은퇴 후 처음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하셨죠. 작은 행복이지만 그 행복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살다 보니 과거의 후회는 점점 사라지고 매일이 즐겁다고 말했어요. 나도 그 말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즐기며 살고 있답니다. 다시 60대가 된다면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다섯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을 피하지 않겠다. 6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나는 혼자 있기보다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실 친구가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닫게 되니까요. 작년에 만난 한 친구는 매일 혼자 지내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혼자 있냐?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사실 내가 뭐 할 게 있겠어? 다들 바쁘니까 라고 대답했죠. 그 말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이후 나는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그 어떤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 친구도 나중에 다시 활기차게 돌아왔고 우리는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0대라면 나는 더 이상 외로움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질문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 선택이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60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비교하지 않고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고 매 순간을 즐기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60대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후반전의 설계,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